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 직원들이 어떠한 소속으로 일을 하는지, 또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다 벌어먹고 사는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는 게 대기업. 왜 대기업입니까? 편하니까 대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월급 많이 주니까, 돈 많이 주니까. 그러면 편할까요? 제일 괴롭습니다. 제일 괴롭습니다. 대기업 가보십시오. 머리 깨질 정도로 괴롭습니다. 저도 한때 비슷한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주더라고요. 6개월을 못 버텼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 일하는 곳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설관리 하니까 우리 용역이래. 용역. 쓸용, 불인력. 우리의 갑질 하시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용역 아닙니까? 그 사람들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쓸용, 불인력, 용역. 근데 자기들은 용역이 아니고 우리 보고 용역이라 그럽니다. 기분 되지게 나쁘게 그런 표현합니다. 용역사 직원들. 그럼 내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참, 야, 이런 새끼들을 내가 참 믿고 일하는 거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내가 속한 곳이야. 자, 직영. 회사가 회사 소속이야. 그냥 회사 소속. 직영은 회사 소속으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잘못하든 하든 잘리든 모든 건 회사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요. 그 다음에 회사 소속으로 있으면 내가 일을 하면 뭘 합니까? 어떤 분야를 맡고 회사 옆에서 거래처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이 다 을이 되는 거예요. 을.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고분고분하죠. 이제 갑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일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용역입니다. 용역.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가 하든 누구든, 시설관리든 누구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영으로 안 있으면, 즉 제가 회사를 차렸어. 회사를 차려도 내가 어디 입찰 보러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용역이야. 용역. 그렇죠. 용역이 되는 거죠. 용역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용역 회사만 용역인 줄 아는데, 우리가 큰 설계, 국가에서 설계해서 프로젝트 설계를 주잖아요. 민간 투자 어떤 영종도 신공항을 설계한다. 설계업체가 용역입니다. 이야, 그런 회사는 대단한 것 같죠. 그것도 용역입니다. 용역이라고 아예 표현해요. 용역 발주를 줬다. 그 용역 발주는 아주 정당한 용역이고, 우리가 지금 건물 관리 용역으로 가면 이거는 어떠한 용역으로 보냐. 그 용역은 대단한 용역으로 보는데, 우리가 건물 관리로 들어간 용역을 하면 손톱에 때로 본단 말이에요. 손톱에 때로. 이게 뭔 차이일까요? 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줬을 땐 그 기술력을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건물 관리 들어갈 때요, 기사 자격증부터 해서 모든 기술력을 갖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갑이 있습니다. 신공항 설계 발주 준 그 회사 애들은요, 이쪽 갑에서 쩔쩔맵니다. 모르니까. 그 다음 대단하다고 표현하니까 그냥 쩔쩔매. 근데 우리가 대단한 용역을 갖고 기술력을 갖고 건물 관리로 딱 들어가는 순간, 아이고 기능직 뭐가 와서 개지랄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개지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개새끼. 강아지 새끼를 개새끼라 그러잖아. 근데 개새끼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대. 나를 빗대어서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지. 강아지 새끼는 개새끼가 사람 새끼. 좋은 말인데 나를 빗대어서 얘기해버리면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관리 오퍼레이터,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단, 들어갔는데 돈을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잡습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일단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곳이 어떤 회사입니까? 용역이라는 회사를 이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용역 어떤 데서 일하냐고. 아파트 관리 용역 있죠. 빌딩 관리 용역 있죠. 자기들이 직영하면 되는데 직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 직영을 해서 그 인원을 다 부리려고 하니까 돈을 비싸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꽉 고지식하게 남 부려먹으려고 하면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야. 남 부려먹으려고 할 때는 돈을 안 주려고 해. 자기 자식은 용돈 많이 주고 남의 자식은 용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심보로 이제 용역을 줍니다. 자기도 못하고 자기 자식은 뭉쳐서 아무도 못하니까 남의 자식은 똑똑하고 하니까 와서 쓰긴 쓰되 돈은 적게 주려고 그래. 이게 용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역회사로 있어 대단한 회사로 들어간 겁니다. 기사 자격증 갖고 뭐 경력 갖고 해서 딱 인원을 구성해서 딱 들어가. 그럼 우리가 어떤 데로 들어갈까요? 자, 이제 용역에서 이제 또 나눠집니다. 제가 들어간 곳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곳? 자, 우리가 용역회사 하면은요,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 우리가 일반적인 뭐 관공서 용역이든 뭐든 계약서 써요. 계약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장밖에 안 돼. 계약서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과업지시서라고 그럽니다. 과업지시서에서 갑에서 이리 해야 한다, 이리 해야 한다, 이리 해야 한다, 이리 해야 된다, 이리 해야 된다. 오만 걸 다 지시합니다. 일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게 이리 해야 한다, 이리 해야 한다, 이리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딱 그거 보면 기분이 되지게 나쁘습니다. 이리 하여야 합니다.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야. 이리 해야 한다, 이리 해야 한다니까. 그 내용만 봐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 해야지. 그건 내용 보고 뭐라 해요. 돈 준다는데 나는 월급 받고. 근데 여기서 보는 우리 소장님들이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그거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용역은 그렇게 이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제 회사하고 이제 갑과 을이 계약에 관련된 거예요. 자, 인용역이 있습니다. 인용역. 순수한 인건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갑이 모든 걸 부담해 주는 거예요. 고장난 거 고치는 거 뭐 하는 거 모든 걸 갑이 부담해 줘요. 인용역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용역이 있냐면 소모품. 화장지 이런 거 좀 우리 귀찮아. 맨날 화장지 사오고 뭐 귀찮아. 이런 일정의 소모품은 용역회사가 해라 해서 설계할 때 용역회사에서 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뭐 크지 않아요. 돈이 얼마 안 돼. 그럼 남는 것도 얼마 안 돼. 자기네 아껴도 모자라면 조금 손해보고 용역회사가. 근데 모자라진 않아요. 남아요. 근데 뭐 이익금이 얼마 안 돼. 이게 뭐 화장지하고 뭐 해서 얼마 되겠습니까? 큰 구찌가 커야지. 뭐 무슨 보일러를 뭐 세관을 하든가 뭐 외벽 유리 청소를 하든가 하면 외벽 유리 청소 같은 거 뭐 몇천만 원, 뭐 2천만 원 한다 하면 뭐 1천만 원에 해가지고 대충 하고 1천만 원 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중소선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거의 극히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현장까지 가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3년 후에는 자기네가 손해보는 느낌이야. 자기네가 안 줘도 될 이 새끼들 막 떼먹는 거 고치지 않고 떼먹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회수해버립니다. 계약에서 삭제해버려.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그 다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용역은 어떤 용역이냐. BTL, BTO라는 용역입니다. 이제 BTL, BTO 하면 이거 많이 없어요. 근데 많이 들어본 겁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논산 고속도로 그다음 어떤 터널, 항만 여러 가지 국제학교 많습니다. BTL이라는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용역으로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용역은 이제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일단 발주처가 있어요. 그걸 갑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을은 지금 많이 사라졌고 잘 들으십시오. 갑이 계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상대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자하고 계약 상대자는 동등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용역에만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도 위에서 무슨 거기 사장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똘마니가 와가지고 우리 기사를 괴롭히고 그러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대주의적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외국 가면 지금 똥 푸는 사람만 해도 돈 많이 번다 하잖아요. 우리는 똥 푸는 사람은 똥값도 안 줘.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BTL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BTO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에요. 민간 투자 사업은 무슨 말이냐? 뭘까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가에 관련된 소속이 하는 거니까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용역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역사 소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야, 그러면 거기 BTL, BTO 그런 데 가면 어떻게 하지? 일반 용역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리다.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작살날 수 있는 아주 작살나는 소장이 그냥 이거 지목하고 들어놓고 앰뷸런스 실력하고 하는 것이 이 BTL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그러면 소장만 그러냐? 직원들도
여기 지금 제 방송을 듣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도 지금, 야, 우리가 BTL 사업장 가면, 뭣도 모르도 갑자기 막 좋아졌다, 막 널뛰기 합니다. 널뛰기. 자,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알아야 돼요. 20년 계약을 합니다. 보통 다 20년입니다. 20년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민간 투자 사업인데, 빌드입니다, 빌드. 짓다. T, 트랜스, 바꾸다. BTO, 오퍼레이터, 운영하다. BTO는 무슨 말이냐면, 천안 논산간 민자고속도로를 얘기할게요. 이 고속도로를 내야 되는데, 자기네가 계획은 다 해서, 땅이랑 다 해서, 땅값이랑 다 줬어. 이 땅은 국가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를 포장할 돈이 없네. 이 돈이 없는 거야. 포장할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민간 투자로 하자. 우리 땅이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여기 고속도로를 다 내라. 그 비용을 수천억이 들잖아요. 너네 근데 그 20년 동안 너네 뽑아 먹어라. 이게 BTO입니다. 짓고 20년 동안 뽑아 먹고 너네 그냥 고속도로 통행료 받아서 다 뽑아 먹은 다음에 20년 후에 우리한테 넘겨주라. 이게 BTO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짓자마자 소속은 20년 후에 받을 거잖아요. 이건 주인은 누구 겁니까? 그냥 소유권은 전부 그냥 국가 겁니다. 국가 거가 되는 거고, 뽑아먹을 계약을 했으니까, 망하든 우리 그러니까 뭐가 주어집니까? 계약 조건 합니다. 야, 통행료 너네가 관여하지 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올리겠다.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달라고 빌어요, 국가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 협약해서 합니다. 자기네 계산하죠. 계산 다 해.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뽑아먹는 거예요. 도로 해서. 우리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해줘야 되는 거야. 투자비 회수도 하고, 고속도로 20년 동안 막 보수도 하고, 보수비, 그 다음에 인건비도 막 투자하잖아요. 거기에. 그 돈을 다 통행료에서 다 뽑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행료가 비싸는 거야. 영종도 신공항 가는 통행료가 비쌉니다. 다 BTL이에요. BTO. 자기네가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운영하는 거예요. 투자자 보고 운영해서 너네 뽑아 먹어라. 속 편해. 망하든 말든. 그러면 이제 BTO 하는 회사는 잘하면 자기네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 해보니까, 야, 별로 고칠 게 없어. 그러니까 남는 거.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 왜 그리 고장나는 게 많아. 도로 재포장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벌어먹은 걸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 인건비, 이익으로 가져갈 것이 거기에 투자됩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BTO입니다. 그럼 BTL은 빌트, 트랜스, 리스입니다. 리스. 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운영권을 민자고속도로를 딱 했는데 다 지어졌어. 그러면 이걸 누가 가니까 발주처가 가져가서 자기네가 우리가 운영할게. 대신에 너는 얼마 들었어? 몇천억 좋아. 건설비 20년 동안 쪼개서 줄게. 매월 쪼개서 이자 포함해서 줄게. 이자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BTL은 뭐냐? BTO는 지네가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지네가 자기네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남겨버리는 거고, BTL은 짓자마자 이게 그냥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주객이. 우리가 다 짓고 다 했어.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서 야, 내놔 임마. 내 거야 임마. 그리고 너네 이자 정도 줄게. 건설비는 이자. 그래서 이자 협약을 합니다. 4%니 몇 프로니 이자 협약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은행이가 수천억 투자자들이, 은행이 뭐 먹고 사는 겁니까? 이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BTL에 가서 이자 놀이 하는 거예요. 그 이자는 딱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올려준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 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노력하지만, 그 부분 가지고 언쟁도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무슨 용역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투자자 문제니까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BTL이라는 것이 민간 투자인데 왜 용역이 들어가느냐? 자, 건설사는 짓고 빠집니다. 건설사는 짓고 빠지고, 건설사는 돈을 싹 받아서 없어져요. 건설사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딱 지으면 돈을 싹 받아가 없어져. 왜? 그 돈은 누가 주냐면 은행에서 줘요. 은행에서 물어주고 나중에 저쪽에서 이자 붙여서 계속 20년 동안 받아가는 걸로 하니까 건설사는 빠집니다. 하자 책임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운영사는 들어갑니다. 건설사도 투자해서 자기네도 20년 동안 자기네도 이자 포함해서 받아가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나 건설사는 그렇게 큰 손해가 없어. 그다음 운영사가 들어갑니다. 건설사 끼어서 운영사가 이제 하나 들어갔는데 20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데 계약 조건이 얼마큼이냐. 이만한 방대한 분량의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인력 투입부터.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소장님들 지금부터 핵심이에요. 그걸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용역에 들어가 보니까 재미없어. 내가 막 고치고 돈 주고 싶은데 갑이 다 운영해버려. 진짜 편한 거죠. 진짜 편한 거. 나 지금 임금에만 받았고 그냥 기술력만 제공해주고 골치 아픈 거 고장나서 돈이 펑펑펑펑 들어가는 건 몽땅 검사든 뭐든 다 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편합니까? 보고만 올려주면 돼. 고장 보고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보고서 쓰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보고서만 잘 써주면 탁탁탁탁. 그럼 그 고장을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 그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해주면 편합니다. 갑질을 하든 안 하든 그나마 편해. 용역 기간만 길고 잘리지만 안 하면 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BTL 현장은 안 그렇습니다. BTL 현장은요, 이제 이게 국가기관하고 이 운영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모든 운영은 너네가 해라. 이 돈 줄게. 어느 정도. 설계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운영해서 줄게. 그러면 이제 운영사는 그래. 야, 이거 인건비 말고도 한 20억씩 더 받아. 매년 20억씩 더 받아. 이야, 이거 남는 거. 그래서 좋아합니다. BTL 하나 따면 좋아합니다, 이거. 왜냐면 용역사는 요거 어쨌든 이거 안 고치고 남겨 먹을 생각하면 그 돈에 대해서 탓질 안 해요. 매년 그냥 돈에 너 어떻게 쓰는지 탓질 안 합니다. 계속 돈을 줘요. 자, 신났습니다, 용역사. 그 직원들 쫙 뽑고 들어가요. 좋습니다. 처음 딱 들어가면요. 자, 좋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젠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소장님들 이 구조를 모르면 안 돼. 여러분들도 구조를 알아야 돼. 자, 지금부터 SPC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여러분들 영어로 오늘 다 하면 안 되잖아요. SPC를 인터넷에 치면,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사업시행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BTL, BTO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저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너는 민간 투자 사업 할래? 하면 사업 시행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직원도 몇 명 안 돼, 그 안에 직원이 많아봐야 6, 7명 아니면 서너 명이야. 사업 시행자가 딱 해서, 사업 시행자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야, 요걸 해가지고 돈 뽑아 먹을 사람이 합니다. 자기 그냥 돈 뽑아 먹을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은행을 끌어들여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투자할 은행 해서 하면, 은행들이요, 이런 큰 프로젝트는 가계대출을 좋아할까요? 수천억짜리 대출을 좋아할까요? 수천억짜리 대출 좋아합니다. 돈이 크잖아요. 돈 덩어리가. 가계대출 먹고 그러면 은행들이 달려듭니다. 투자 신탁이니 투자자들이 몇 개 투자자가 달려들어. 혼자만 하면 부담이 크니까 여러 개 은행사나 증권사들이 달려들어서 우리가 얼마 들어? 그래. 2천억 투자할게. 딱 해서 투자합니다. 근데 은행들은 이제 대신에 우리는 2천억을 20년 동안 이자 붙여서 달라. 누가? 사업시행자가 이제 전부 운영하니까 SPC 보고 달라면 SPC하고 계약을 합니다. 은행은. 자, SPC라는 이제 구심점이 있죠. 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돈은 투자자가 이제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누굴 받아들이냐면, 이 건설해야 되니 건설사를 하나 잡자. LG, 한화, 여러 가지 건설사가 있습니다. 건설사 하나 잡습니다. 그럼 건설사. 이걸 건설사는 바로 투자하죠. 왜냐면 건설해서 그냥 자기가 돈 뽑아 먹는 거니까. 돈 준다는데 건설사 손해볼 게 없잖아요. 건설사 딱 들어옵니다. 건설사는 무슨 권리가 없어요. 그냥 하자법에 의해서 딱 하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돈 바로 다 받아갈 수도 있고, 자기네도 투자로 해가지고 좀 나눠서 받아갈 수도 있고, 그럼 이익 남잖아요. 건설사 손해가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끝나고 가는 거야. 은행은 돈 빌려주고 딱 계약해서 했으니까, 은행은 담보가 뭡니까? 국가가 있어. 국가가 담보. 이게 망하면 은행도 망하지만 이게 운영되는 이상은 다른 회사가 망해서 SPC가 망하더라도 다른 SPC가 들어오면 은행은 다 그걸 다 감안해서 계약을 합니다.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돈도 얼마 안 돼. 우리가 운영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건설비에 대해서 돈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력을 꾸려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됐죠? 이제 운영사. 그래서 SPC를 꾸릴 때는 금융사, 건설사, 운영사가 한 조가 돼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SPC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컨트롤합니다. 자, 그러면 SPC하고 뭐 하나? 이게 하나 있다, 이게.
발주처가 있습니다. 발주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 소장님들은 최고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모르면, 구조를 모르면 자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사가 들어갑니다. 운영사가 이제부터 딱 들어가요. 운영사가 들어가, 이제 이제 내용 어느 정도 이제 구조를 알았잖아요. 구조를 알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느 소속으로 들어가느냐? SPC 소속입니다. SPC 소속의 SPC하고 운영사는 한 몸입니다. 왜? 모든 것은 돈은 누가 받아주냐면 SPC가 돈을 받고 우리가 임대비 받는 거예요. 임대비. 매월 이제 국가가 이제 운영해주면 이것도 매월로 나눠서 받습니다. 이익 포함해서. 이렇게 받으면 SPC가 운영사에 돈을 줍니다. 여기 컨트롤 타워니까. 그러니까 돈을 줘요. 그 다음 돈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운영을 개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4분기별로 받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운영을 똑바로 했는지 평가해서. 그래서 뭐 교수도 오고, 그 다음에 이쪽 공무원 측도 오고, 그 다음 SPC 직원조차도 평가위원으로 가고, 우리 운영사도 평가위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잘 안다는 사도 하나 평가위원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평가위원이 쫙 꾸려집니다. 운영사하고 SPC 인력 구성 보면 우리가 SPC니까 한 몸이지 않습니까? 평가에서 5%, 그냥 5%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깎는 것은 5%만 깎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손에 5% 깎아버린다든가 더 주는 건 없어요. 깎거나 제대로 더 주는 건 없습니다. 100만 원 줄 것을 100만 원 주느냐 95만 원 주느냐, 이게요 5%가 충격이 커요. 5%가 충격이 큽니다. 억 단위로 막 수십억 단위로 가거든요. 충격이 크죠. 자, 그러면 이런 평가 규정이 있어. 평가 규정까지만 얘기할까요? 일단은 운영사는 이제 그런 규정을 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규정과 내용을 다 알고 탁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장이, 그럼 운영사는 이제, 그럼 운영사 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용역사잖아. 운영사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굴지의 용역회사가 딱 들어가는데, 문제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현장의 운영을. 자,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구조 알았으니까 여기에 물건이 이제 우리가 가서 많이 할 수 있는 곳. 아이고, 도로나 항만이나 우리가 거기 가서 근무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국제학교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국제학교에 있었으니까.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국제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민간 투자로 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예술의 종합 전당을 하나 짓는다. 이거 민간 투자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돈 없으면 민간 투자로 하는 거예요. 쏙 편하잖아요. 국가는 코도 안 풀고 다 투자해서 해먹고 20년 후에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편한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편한 장사. 남들 다 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시켜놓고 자기는 20년 후에 내 거야 하면서 가져가는 거야. 20년만 참으면 되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거야. 국가는. 자, 그 중에서 이제 이걸 또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해보든 뭐하든. 자, 운영사로 들어갑니다. 운영사는 계약서. 계약서는 누가 써주느냐? 운영사가 참여는 하지만 SPC하고 멋모르는 새끼들이 이 계약서를 다 만듭니다. 국제학교를 딱 관리한다고 하면 국제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건물 관리하든 막 써서 뭐뭐 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 계약서 쓸 때 국제학교니까 어디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캐나다든 영어 쓰는 학교가 우리가 국제학교는 영어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학교 관계자들이 와서 요구하는 사항도 막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할 때 이런 것도 해줘, 이런 것도 해줘, 이런 것도 해줘, 막 그런 사항도 운영사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사가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운영사가 다 해야 되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소장이 들어가요. 운영사 소장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건물 관리를 소장이 합니다. 회사도 안 들어와요. 소장 혼자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특급 소장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수십억을 다루는 거예요. 인건비는 회사에서 그냥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검사, 안전공사, 외벽 청소, 무슨 고치는 거, 박살나는 거, 모든 것을 건물 관리, 우리 갑에서 하는 거, 일반 빌딩에서 갑에서 하는 것을 현장 소장이 이걸 다 합니다. 돈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예, 예산. 소장이 갖고 있지는 않지. 본사에서 다 내주지. 본사에서는 이걸 컨트롤하면서 돈 많이 들면 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운영사가
이야, 이 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으니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운영사가 관여를 많이 못해요. 예 하고 자기는 대답하고 다 엉뚱한 놈들이 이 설계를 다 해놓습니다. 설계 싹 해놨어. 운영사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돈 남을 거야. BTL, 그렇게 해서 딱 운영사 들어갑니다. 직원들도 이제 가서 쫙 뽑아요. 야, BTL은요, 또 급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막 하냐, 뭐 급여도 괜찮고, 일단은요, 뭡니까, 빌딩에 있으면 바로 갑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바로 매일매일 갑질하는 갑이 없어.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갑이 있죠. 가끔 갑. 자, 이제 갑의 종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운영사로 들어갔으니 이제 갑질하는 갑이 있습니다. SPC가 있습니다. SPC가 갑이 있습니다. 하나. 두 번째 갑은요, 공무원 측 갑이 있습니다. 발주처 갑. 이것들도 관여를 해요. 얘네들도 관여를 합니다. 감사까지 하겠답니다. 갑이 있어요. 세 번째 갑은요, 여길 누가 빌려서 운영을 합니까? 국제학교에서 학교 운영을 합니다. 미국 놈들이 갑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 타칠하니까, 타칠 다 하니까. 소장한테 타칠 다 해요. 모든 건 소장한테만 하면, 1인 소장한테 모든 것이 소장한테만 옵니다. 직원들 머리 아픈 게 없어. 소장한테만 옵니다. 갑질, 발주처 갑, SPC 갑, 학교 갑 3명. 마지막 갑 우리 본사 갑 4명. 소장한테는요, 대가리가 4명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대가리 2개만 생겨도 상당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근데 대가리가 4명이 생겨, 소장한테. 대가리가 4명이 딱 해서 소장을 컨트롤합니다. 처음엔 좋죠. 고장도 안 나고, 그냥, 처음엔 좋아요, 이게. 니나노입니다. 처음에 한 1년 동안 니나노야. 왜? 하자도 다 해주잖아. 2년 동안, 거의 2년은 하자도 다 해주잖아. 건설사가 하자도 다 해줘. 자기는 직원들 컨트롤만 하면 돼. 근데 시작하면서 조금 문제 있는 거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만 문제가 있냐면 학교 운영하는 학교 측만 문제가 돼. 거기서 뭐, 이리 해주세요. 미국 놈들은 내용 모르잖아요. 영어로 또 해. 우리 영어도 잘 모르잖아요. no, yes. 이런 거.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미국 놈을 채용합니다. 나는 미군을 채용해. 미군 출신을 깜둥이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한국말, 너 한국말 할 줄 압니다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합니다. 채용해서 우리 통역으로 채용해서 이제 해요.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핵심 본론입니다. 자, 용역사가 들어갔으면 이게 워낙 방대한 분량이니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용역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소장에 가면 처음 여러분 BTL 소장으로 딱 뽑혀가면 해야 되는 게 수장을 현장에 탁 던져놔. 그러면은 발주처에서 계약된 과업지시서를 봅니다. 우리가 현장에 과업지시서, 우리 용역 일반적으로 현장의 과업지시서 이런 거 한두 서너 장도 안 됩니다. 몇 개, 글자도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과업 내용, 뭐뭐 해달라. 화장실 청소하고 요거 해달라. 모든 돈은 우리가 된다. 회사에는 인건비만 가져가. 그러면 용역회사는 인건비 부분 조금 하고 뭐 이런 거 조금 가져와서 그걸 짜가지고 인건비에서 좀 남기고 뭐에서 좀 남기고 해서 일반관리비 이윤 해가지고 일반관리비 5%, 이윤 뭐 10% 남긴다고 한 2, 3% 남긴다. 3, 4%. 많이 해봐야 합이 자기네 설계서의 합은 일반관리비는 본사관리비니까 본사 인건비 다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거니까 뭐 그건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한 3% 정도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용역사 보고 막 도둑놈 아닙니다.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3% 남기고 일 해주시겠습니까? 예? 3% 남기고 일 해주시겠냐고. 어떻게 저 잘나냐고. 제가 본사 과장을 하면서 그 설계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뭐 그 3% 남냐고. 아니지. 뒷돈이 있지, 뒷돈. 공구비에서 조금 남겨 먹습니다. 공구를 막 5천만 원치 사라 하면은 3천만 원치 사고 또 끝날 때 또 용역 끝날 때 그거 조금 팔아서 조금 남깁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를 꼭 합니다. 복리후생비 정확히 넣어요. 그럼 값에서 안 돼. 직원들 뭐 경조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리후생비를 딱 그 기사 인당으로 계산해가지고 딱 집어였습니다. 그게 다 안 나가. 크진 않지만 다 안 나가. 그거 남습니다. 2가지가 남아. 요 운영비에서. 나머지 남는 게 없어요. 거기에 남길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공구는 세 발의 피야. 복리후생비도 세 발의 피야. 안 나가. 근데 직원들이 나가줍니다. 직원들이 들락날락 해줍니다. 갑질하고 막 괴로우니까 돈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직원들이 좋아가지고 와서 뭐 어디 없나 하면 또 나가고. 소장은 압니다. 괴로운 척 하지만 소장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소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은 눈 감아줍니다. 직원들 나가면 가라. 사직서 가져오면 그래. 고생했다.
개 욕하고 가면 그래 그래도 고생했다. 그래서 1년 미만이든 2년 미만이든 다 남는 거예요. 1년 미만은 아예 아마 8개월 하면 퇴직금이 10원도 안 나가잖아요. 괴롭지만 그게 또 잡수익이 됩니다. 1년 이상 되면 재미가 없는 거야. 퇴직금을 다 줘야 되잖아요. 퇴직금을 다 줘야 되잖아. 1년 미만에서 교체되는 인원이 있으면 짭짤합니다. 괴롭다 하면서 아 사람 못 구하네 하면서도 그게 다 돈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해보면 운영을 잘했어. 영역회사에서 운영 잘한 소장은 사람을 들락날락하게 잘했다. 최고입니다.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영역회사에서 사람을 들락날락하게 잘했다 하면 소장이 우수한 소장이 됩니다. 사람 하나도 안 나가불고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했어. 그러면요 아주 이 나쁜 소장이 되는 거죠. 회사에 이익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갑에서 괴롭혀줘. 갑에서 소장만 괴롭히는 거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도 툭툭툭 말을 던져. 말을 막 던지니까 씨발 소장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 꼴을 못 봐. 그럼 직원들이 탁탁 나갑니다. 또 다른 데 가면 또 꼴 못 봐. 그러니까 용역 직원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요거 또 얘기해야 되잖아. 소장이 이제 가면 이만한 계약서 있고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이만한 그 계약서를 보고 계획서를 내야 돼. 업무 계획서를 내야 돼. 이거 필수 내야 됩니다. 필수. 웬만한 데 다 내요. 여러분들 이걸 그러니까 내가 소장들이 A, B, C, D급 있다는 게 이런 계획서를 안 내는 현장에 가서 하면 일단 B급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본인이 문서도 못하고 해가면 C급으로 떨어지고 기술도 없고 진짜 본인이 또 갑질해가면 D급으로 떨어진다고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죠? 근데 이런 데 가면 특급 소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기술도 있어야 돼. 인력 관리할 줄도 인력을 다 뽑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2,000명 봤다 했잖아요. 그냥 100명씩 현장에 들어가면 삽에서 오면 400명 들락날락 하다 보면 20년을 만약 한다고 하면 20년을 한다 하면 그 현장 안에서 2,000명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냥 막 산술적으로 계산해버리면 그렇습니다. 들락날락을. 그러면 이제 소장이 이걸 다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본사에서 SPC가 이렇고 구조를 막 저한테 설명해 줍니다. 저도 처음 들어갔지. 지금 해서 하니까 이제 해보니까 이제 지금은 다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가니까 이 사람 특급 소장은 맞네. 왜?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 특급 소장이네. 우리 특급 소장 하나 구했어 해서 탁 현장에 특공대 투입합니다. 이제 그날 가는 날부터 저는 어떻게 현장 딱 가서 감리도 해봤겠다 하니까 감리도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어 보여. 그래서 싹 인수인계도 많이 해봤으니까 가서 현장을 딱 인수한 다음 두리번 딱 하고 나 혼자 투입한 거예요. 현장에. 그럼 그날부터 이제 현장 사무실 하나 빌어서 노트북 하나 놓고 다다다다닥 뭘 합니까?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사에서 채용해서 나한테 던져주면요 일 못합니다. 그 계약을 소장이 그 계약을 하고 가요. 내가 채용을 100%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면요 청탁도 막 들어옵니다. 이 사람 써줘 저 사람 써줘 막 부탁받은 사람 있잖아. 청소 그쪽 인근 주민도 있고 그것도 이만큼 이력서가 들어와요. 다 못 써줍니다. 이거 다 못 써줘요. 사람 아닌 새끼들이 막 들어있거든. 사람이 아닌 사람 70대 노인이 들어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게 수십 장 들어옵니다. 광고를 하여간 내요. 알겠습니다 해놓고 광고를 팍 생활지 광고도 좀 비싼 데 냅니다. 워크랩만 내는 거 아니야. 그냥 신문사에도 팍 내니까 이야 대단한데 일거리가 있노. 이력서가 팍팍 들어옵니다. 자 그것을 해서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장이 뭘 보냐면 저쪽 발주처에 계약서 SPC에서 계약서를 달라 해서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는데 이거 석 달열을 해도 이거 다 못 봐. 다 보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구조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약서를 다 봅니다. 자, 계약서 봤잖아요. 그 일정 기간 시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빌딩을 인수했기 때문에 BTL은 인수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인수해서 시작하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수개월이 걸려. 보통 5개월 이상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한참 지을 때 들어가요, 그것도.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완공, 준공 한 2달 이전에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 뽑으면 직원들이 앉아 있을 데가 없어. 뭐 빌딩이 안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솥단지 앉아놓고 막 우리가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래요. 거기서 뭐 순대도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뭐 돼지 뭐 순대도 거기서 큰 솥 앉혀가지고 끓여서 먹고 그래서 처음엔 그래요. 어디 있을 데가 없어. 어느 공간 하나에 막 천막 쳐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합니다. 완공이 안 됐으니까 못 들어가잖아. 근데 직원들은 들어와 있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준비. 개시할 그 돈까지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 계약 기간이 거기서부터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장은 일단 우리가 이제 소장 업무는 이제 일단 계약서 냈다 칩시다. 예, 계약서 내요. 일단 확 훑어보고 계약서 냅니다. 운영 계획서 딱 줘요. 그럼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이제 세세히 봐야 돼. 야, 이거 어떤 부분이 구조가 잘못됐나 해서 계약서하고 실제 현장 이제 설비들이 다 파악되잖아요. 준공해서 들어가. 준공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계약서가 이미 제출된 때야, 그때는. 어느 정도 제출 막 돼요. 모르잖아요. 아직 실제 운전을 안 해봤자. 운전하면서 문제점이 팍팍팍팍 발생됩니다. 발생돼요. 100% 발생됩니다. 100%. 왜? 이 설계서하고 운영은 운영도 안 해보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때 만들어졌어요. 보통 언제? 준공 막바지 시점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한 1년 전에 이미 건물 막 지어질 때 이미 이게 다 만들어져요. 가압지시사가 만들어져 버린다니까. 왜냐하면 투자자 운영사들이 그때 막 미리 준비돼서 서로 협약하면서 그게 다 만들어져야 시작하는 거니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가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운영한 내용을 얘기할게요. 자, 인건비 좋습니다. 소장한테 일단 메리트가 있는 거, 소장 인건비 줘요. 격지 수당도 줘요. 그 다음 이거 우리 운영하니까 우리 스타렉스가 3대씩이나 들어와. 와, 좋아. 야, 내 자가용이 없어도 될 정도로 이게 차가 많습니다. 기름도 팡팡 줘요. 기름 한 200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좋아, 이거. 아주 좋아. 이거 상당히 메리트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조금 쓰라고. 용돈도 좀 풍부해요. 좋아. 이거 너무 좋아. 근데 그건 돈으로 별로 보이진 않지. 그냥 우리가 직원들 돈이, 그러니까 기름, 팀장들도 기름도 좀씩 넣어라 하고, 나는 팡팡 넣고, 소장은 팡팡 다 거의 기름값이 안 들어. 월급에서 그냥 월급에서 기름값이 안 들잖아요, 소장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월급도 여러분들 빌딩 소장 예를 들어서 많이 받으면 400 정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1.2배가 더 들어옵니다. 월급도 좋아요. 이거 아주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진짜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두 발주하냐. 외병유리부터 오만 발주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도 들어옵니다. 갑이라고. 크진 않지만 치약, 칫솔도 들어오고 명절 때 되면 사과 한 박스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좀 나눠도 주고. 근데 그다음부터 좋은 것까지 됐죠. 직원들 운영도 하냐. 직원들도 처음에 꾸몄으니까 서로 갑이 없어요. 딱 들어와 보니까 갑이 없는 거야. 소장밖에 갑이 없는 거예요. 탔지 않은 사람이 없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우리 건물이니까. 그때 우리 건물이에요. 소속은 너희들 20년 후에 가져갈 거라도 운영을 우리가 책임졌기 때문에 우리 건물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갑질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러는 게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다 알아서. 그러니까 좋은 거 같습니까, 이게? 아니, 여러분들 하면 전기 안전공사 검사한다. 누가 해요? 갑에서 다 계약해서 돈 주고 직원만 오면 우리가 그냥 하세요. 자빠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돼. 내가 안전공사에서 계약하고 승강기 협회 안전공사 보일러 검사한테 다 돈 주고 계약하고 그러고 오고 관리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게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집 나기 시작하는 거야. 당연히 밑에 직원 서무도 있고 다 있죠. 그건 서무들이 잘 안 합니다. 모르니까. 거의 소장이 다 해야 돼요. 일이
자, 그것만 해도 일단 2배가 늘어납니다. 빌딩에서 있으면서 시설 경비, 청소, 종합관리가 한다 하면 시설은 알아서 해라 하고 미아들만한테 뭐 오뎅 없어, 뭐 없어. 미아들은요, 돈도 적게 받지만 미아분들은 소장한테 관심 받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소장님이 잘한다 한번 해주면요, 그 여자분들은요, 뭘 하나 사주고 싶어서 안달이야. 이거 애인처럼 생각한다. 애인처럼.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저도 그리 해봤잖아. 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또 집 나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직원들하고 문제는 없어요. 직원들하고 문제는 없어. 자, 국제학교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뭐가 틀립니까? 인종이 틀려. 인종. 사람이 틀립니다. 이야, 사람이 틀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이 안 통해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문화적 차이가,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 이렇게 문화적 차이하면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 사람하고 우리 사람은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게, 그 사람들은 뭐뭐 해야 된다, 해주겠다, 우리 호의적으로 하면 고마워요 해요. 우리 호의적으로 해줬어. 우리가 이제 또 한마디 하려고 그래. 우리가 이것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 No. 우리는 계약이 없어. 아주 계약에 반듯해버립니다. 우리는 모르고 호의적으로 해주잖아요. 그 뼈저리게 느껴요. 자, 이 정도. 왜냐면 말이 길어지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들어가 보면 계약에 없는 설비가 있습니다. 국제규격 수영장이요. 1800톤. 여러분도 수영장에 물 데피는 거 어떻게 데피는 거 아십니까? 무슨 불 떼서 데피는 거 아니잖아요. 보일러로 데피잖아요. 물 1800톤, 목욕탕 물 요만한 게 아니고 목욕탕에 수백 배가 되는, 100배가 넘지, 1800톤이니까 1000배 된다고. 1000배. 예를 들어서 목욕탕 안에 뭐 2톤 정도 될까요? 그거에 1000배 되는 물, 1800톤 수영장에 물을 대피해야 됩니다. 이게 운영비에 안 들어가 있어. 이게 운영비에 안 들어 있다고. 물 대피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금, 약품도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청관제 들어가야 돼. 소금 들어가야 돼. 천연소금으로 더 들어가야 돼. 거기에 뭐 수영장 장비 고치는데 뭐 소모품이 뭐 몇백만 원짜리가 막 들어있습니다. 이게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1년 운영하는데 수영장에 전기료 빼고, 전기료는 어디서 내주냐고. 예, 그런 거는 다행히 전기료 수도료는 학교 측, 자기네가 그런 부분은 내겠다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운영사에서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전기료 부분은 자기들이 내줘. 가스료도 내줘. 그거는 또 저쪽으로 빼져 있네. 그거 조금 편합니다. 그것까지 들어왔으면 더 골치 아픈데, 이제 수선유지 부분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인건비하고 수선유지 부분이 운영사에 100% 들어와 있습니다. 유지 비용, 수영장이 빠져 있어. 이야, 골치 아픕니다. 이게 뭐 연간 5천만 원 이상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소가 한 달 한 달 운영해 보면 그 비용 평균적으로 해보면 5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고급 장비는 다 썼어요. 미국제 장비를 다 썼습니다. 우리 국산도 CCTV 좋잖아요. 중국제도 너무도 좋잖아요. 이게요, 미국산 실리콘밸리에서 온 CCTV가 하나에 좋습니다. 포커스는 좋아요. 당겨보면 참 멀리 있는 거 방송국 카메라처럼 당기면 1km 밖에 차 남바가 이까지 딱 당겨옵니다. 이런 게 한 600, 700짜리 카메라 한 대에 600, 700짜리 카메라가 질비하게 달려 있어요. 이거 알았냐고. 그것까지 좋지. 고장 안 나면 좋지. 이미 건설할 때 다, 그거는 운영사 몫은 아니잖아. 수리비가 운영사 몫이지, 수리비가. 예? 건설비는 아니고. 비싼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 다음 네트워크 장비. 여러분 통신 네트워크 딱 하면 EPS-C나 TPS-C의 네트워크 장비가 국산 허브도 좋은 거 많습니다. POE 허브 막 좋은 것도 있고 네트워크도 싼 거 많습니다. 좋은 거. 이게요, 다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 카드키. 여러분들 출입 카드키. 우리나라 카드키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또 미국 게 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품 기판들이 다 미국 것이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 게 없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 일단 거기에서 이제 로츠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잠시 후에 얘기했고, 그 다음 우리가 인력 운영해 보니까 빌딩에서 전기 기계 뭐 조명이나 갈아주고 없으면 자빠져 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누가 그렇게 알았습니까? 가보니까요, 학교에서 소장님 요 책상 날라주세요. 우리 행사 맨날 행사합니다. 저렇게 세팅해 주세요. 모든 저 이자 300개를 날라주고 책상을 날라주고 이거 해주세요. 행사 준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실을 옮겨야 됩니다. 교실 전체를 다 옮겨주세요. 헐,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이게 내용이 없어. 어떡하냐고. SPC에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봅니다. 해주래. 답이 없대. 해주래. 야, 소장이 막 직원들 빌고 가서 막 합니다. 진짜 개고생하면서 합니다. 이제 사진도 여러분들. 자, 그것까지는 그냥 몸 때우는 거냐, 어떻게 좋다 이거지. 그것까지는 좋아. 좀 있으니까 미국 놈들이 전부 와서 월급도 비싸고 2억, 1억씩 연봉씩 받고 다 미국서 뭣도 모르는 선생들이 막 와서 그냥 전부 미국 놈이니까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 집을 줘, 집을 다 평수가 좀 틀리지만 교장은 32평형 집 주고 20평 집을 인근에 아파트를 다 빌려서 집을 줍니다. 사택을 다 내줘. 사택을 지어서 주기도 합니다. 아이고, 방학 때 되니까 좋은 줄 알았지. 6월부터 2달씩 막 방학하더라고. 아이고, 끝나니까요. 우리는 방학 때 좀 쉴 줄, 조금 편하긴 해. 사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택 청소하고, 나가는 사람 사택 청소하고. 그 다음에요, 이 스파에, 여기 스파니까 중간중간에 자기네 가서 확인해 주래. 이거 제주도가 습하니까 나중에 그 확인 똑바로 안 해버리고, 그럼 우리 친구는 못 건든다 그래. 그 친구의 습이 하면서 친구에서 버섯이 피해나더라고. 버섯이 피해나. 또 미국 사람들이 깨끗하게 안 써요. 매 아파트를 전부 신발 벗고 돌아다니고 막 친구를 그렇게 해서, 친구까지 우리 건드려주진 않습니다. 예, 친구까지는 안 건드려줘. 엉망이 친구까지는 안 건드려준다고요. 거기에 막 오줌도 쌓여있고요. 이거 개오줌, 강아지를 다 키우니까. 그러면 막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서 곰팡이가 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건들질 않아요. 근데 사택 청소하는 게 들어있어. 그거 해달라 말라 하는데 사택이요, 한두 개가 아니야. 거의 100개 가까이 돼요. 100개. 집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그 다음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제주도가 뭐가 많냐면 비도 많고 낙뢰가 많습니다. 낙뢰가 막 인근에 빠방빠방 하고 막 심심하면 떨어져. 유도래로 들어와서 뭘 태워보니까 방송장비, 통신장비를 마구마구 태워버립니다. 카메라도 막 태워버려. 국산 장비면 어디 창원이나 어디 붙여서 가서 그 기판 고치는 데 많아요. 세운상가도 있고. 그런데 보내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사기꾼이 나타납니다. 사기꾼이 나타나면, 네트워크 잘하는데, 이거 보더니만 수리비, 이거 네트워크 장비 수리비, 요만한 거 하나 뗐는데 이게 600만 원이래. 600만 원. 미친 새끼. 야, 이거 파워보드 나간 것 같은데. 우린 내용 모르잖아요. 이거 어디가 미국 갔다 와야 되는데. 미국 가다. 이 새끼 그냥 견적해서 수리비 600만 원 내서 그것만 딱 씁니다. 내용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낙뢰 떨어졌으니까 또 낙뢰 해가지고 보험, 재산 종합보험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먼저 다 고쳐주고 보험 처리해서 해도 1,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험에서 다 물어준다 해도 보험에서 다 물어주는 거 아니고 깎고 하고 막 하다 보면 돈 1,000만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해 버립니다. 다 고친다 해도. 이야, 사기꾼 새끼가, 한 600만 원씩이라고 해놓고는 지가 어디서 가서 고쳐오는 것 같아. 한 달 걸린데 뻥 딱 쳐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래. 답이 없어요. 모르니까. 지가 싹 뜯어가요. 고쳐와. 한 개도 고쳤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겠어. 600만 원씩 받아가요. 그럼 우리 회사가 미리 물어주고, 나중에 수개월 후에 보험사에서 타고, 소장은 보험사에서 다 물어주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본사에 올리면 사장은 모르고 사인해주고 망한 줄도 모르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수소장. 그렇게 해서. 그 수영장 같은 거는 이 계약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가서 본사에 올라가서 피를 토하듯 통하고 SPC에 설명하고 해도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본사는 답이 없어요. 달라. 본사 그 담당들은 아는 게 없거든. 아는 게. 막 기술력도 없고 하는 게 소장한테 갑질만 해. 갑질만 하려고 그래.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동안 혼쭐났습니다.
SPC는 나는 물어보고 몰라. 운영사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전부 회피해버립니다. 그럼 소장이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할 거는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에피소드가 한두 개가 아닌데 평가를 합니다. 평가. 자 여기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저가 새우입니다. 새우 그잖아요. 평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쫙 서로 뭐 가불리 딱 상대돼서 우리 회사도 한 사람 들어가 있지만 뭐 소장은 거기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왜 평가를 받냐고. 그런데 소장이 프리젠테이션하고 설명하고 평가 우리 실적을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온 학교 관계자, 요 건축주 관계자 이게 두 명의 갑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을 이제 불평불만 사안을 마구 퍼넣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회사 대표한테 운영사 SPC 대표나 우리 운영사 본사 관계자한테 이 사람들 막 질문해요. 소장은 그때 답변권이 없죠. 관련된 직원에 관련된 거 외에는 현장 업무에 관련된 거 외에는 어떻게 해줄 거냐고 막 쏘아붙입니다. 이 사람 괴로워합니다. 이 사람도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평가를 좀 좋게 주더라고. 그러다가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디? 요 발주처, 학교라는 곳은요, 운영을 하면, 외국 국제학교 일단 구조를 하래. 국제학교는요, 손해 안 봐요. 너네 학교를 유치시키면 모든 비용, 교사 비용, 월급, 모든 거 다 받아가고, 로얄티를 받아가. 자기네 로얄티를 받아가는. 국제학교는, 와서 뭘 하느냐고, 미국 학교, 캐나다 학교도 바꾸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쪽 발주처한테, 발주처는 이제 국제학교를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운영해 줄 테니까 로얄티를 달라. 국제학교는 와서 다 비용 다 받고 로얄티를 받아가는 수익 사업입니다. 국제학교는 그거 하나예요. 거기서 와서 갑질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성이 생긴 게 아까 장비 수리하는 문제성, 돈 들어가는 거 이제 운영사가 이제 손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잘못 운영하면 손실 봐. 그러다가 펑펑 터지는 기계들이 다 미국 거야. 뭐 하나 터지면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또 생겨버리고 그 다음 막 녹이 쓸고 시작하니까 대수선이 막 나옵니다. 운영사에서 다 해주세요. 철도 잡철로 막 돼 있어서 어마어마한 녹이 발생해. 야, 미쳐. 이제 그까지는 빼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미친다는 거, 더 미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소장한테 부담이 오는 게 평가입니다. 평가를 하는데요. 소장 잘못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번 쭉 들어봤잖아요. 소장 잘못이 없잖아요. 평가를 딱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서로 막 쭉쭉 하다가 평가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서로 싸움 나서 해주니 안 해주니를 평가 점수에다가 반영을 해버립니다. 평가 점수에 반영해서 이게 B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점이 B가 딱 나와버립니다. 그럼 5% 깎여요. 소장이 깎였다고 인건비 손해보고 뭐 하는 건 없지.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돼지게 더럽거든요. 5% 깎이니까 운영사도 깎여. 운영사도 그럼 똑바로 막 해야 되는데 운영사는 나몰라라 해. 막 나몰라라 하면서 깎여도 그냥 깎이네. 그런 게 있어서 둘이가 막 싸우면 해줄 거냐 말 거냐 막 서로 싸움합니다. 소장을 제껴놓고 싸움해요. 그래 평가 때 들어가면 그게 그냥 팍팍 반영되면서 일 열심히 한 사람을 못하는 걸로 실어주고 막 이렇습니다. 괴롭죠. 자,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좀 있으면 직원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와보니까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만, 미국 놈한테 치고, 툭툭 여기도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직원들이 일이 전기 기계만 해야 되는데 학교 책상 날라, 이건 날라, 오만 잡일 다 해가니까, 이거 아니다. 사표 쓰고 펑펑펑펑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6년을 했으면 6년을 하다가 그게 더러워서 나온 게 아니고 저는 다른 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나온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경우 하나 일단 심장마비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2% 나머지가 개인사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내서 나옵니다. 저는 20년을 할 거로 갔으니까 정년이 끝나도 이게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고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저희 직원이 그때 55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멤버 들어간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바뀌고 몇 번에 굴려서 바뀐 거야. 그래도 굴러가더라고. 굴러가. 이게 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TL 사업에 들어갈 때 현장 소장님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것을 알고 들어가고, 이렇게 열악한 현장도 있고 뭐 아닌 간단한 구조가 간단한데, 도로 항만 터널 이런 데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근데 학교 같은 데는 미국 놈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끼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 종류 중에서도 BTL이 하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라고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